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4경주 정혜민이 출전하는 경주, 정정교와 동관 입상 쉽게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경주도 배당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류지열이 직전 대상 경주 때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회차 아무래도 좀 자신감 있는 경주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다 높죠. 조지현하고 유태복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현수, 홍희철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지열도 결코 쉽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5경주 지난해차 대타 출전했었던 인천 결승전에서는 황승호에게도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인치환 2착도 아닌 3착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임유섭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송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락송의 조봉철을 먼저 활용이 나가게 된다면 임유섭 믿다가 인치환이 힘든 경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늘에게도 무시당했었던 인치환이에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6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승원이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공태민과 동반 입상 쉽게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8기 수석 졸업자 손재영의 시속감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양승원 취입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승전에도 올라가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재영이 내선 잡고 긁어버린다면 양승원, 공태민과 신경전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재영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배당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16경주까지 배당 생각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3조 특선하고 일부 우수급 선수들이 훈련했었던 인터벌 내용,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일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성락송, 정종교, 류지열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수급 선수인 원준호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락송, 정종교, 류지열, 여기에 우수급 선수 원준호의 몸 상태,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터벌령 살펴보면 박병아, 성락송, 강진남, 유지훈, 김현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병아가 나름대로 시속을 대열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컨디션 좋아진 성락송이 박병아를 상대로 반밖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준호, 김재영, 정혜민, 김주호, 박경호, 구봉강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원준호가 주도해 나갔습니다. 끝까지 선두를 지켜냈었고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재영은 젖히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혜민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승원, 신동현, 이승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2조 훈련에 의해서 3조 훈련도 양승원이 선행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유섭, 류재열, 김우영, 손재영, 김옥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유섭의 선행을 류재열이 반바퀴 젖히기로 수월하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태민, 문희덕, 정정교, 원신재, 유태복, 김포팀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공태민의 선행을 정정교가 반박에 젖히기로 대회로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락송, 정정교, 류재열, 우수급 원준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 류재열 입장에서 아무래도 유태복, 조지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원신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원신재 2주 전 출전을 하면서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일요경주 때 자전거 사고 당하다 보니까 점수가 그야말로 바닥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원신재와 적극적인 협공보다는 유태복, 조지현과 협공을 통한 자신감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2월 말 대상 경주 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류재열,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2번하고 5번 협공을 통해서 박병아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도 시속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류재열, 박병아 배제하고 쉽게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류재열이 과연 유태복, 조지현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태복이 류지열의 뒤를 막해 나가고 조지현이 먼저
힘을 쓰는 유태복이 막혀 나가면서 박빙한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지현도 요즘 들어서 선행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지현보다는 아무래도 유태복의 홈이건 마크가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7번이 가면 5번과의 동반 입상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조지훈도 선행 나서거나 마크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5번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류지열이 어설픈 조지현 요즘 선행감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뭐 유태복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박병화의 기습에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박병화가 정현수 아래 나가고 홍인철을 뒤다 붙이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릴 정현수 버텨내긴 버려없죠. 하지만 박병화가 힘을 쓰면 홍인철과의 동반 입상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이 힘을 쓰면 3번과 동반 입상, 뒤늦게 7번이 날라오죠. 4번을 못 넘어서는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서 4번과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하고 4번, 7번이에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류지열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죠. 박병화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유태복과의 협공이 좀 더 나은 7번과 5번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7번과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7번, 5번, 2번이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4번이 3번을 달고 쏘게 되는 4번과 3번을 묶어서 3복승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지열을 중심으로 하는 유태복, 조지현과 전략적 연합이 3복승에선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뭐 정예민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정예민과 정종교, 김옥철 연대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고, 이태호하고 최석윤, 뭐 강동규, 이명현이 반연대 세력으로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예민이 정종교 달고 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정예민은 1월생인데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 않았어요. 90년하고 동갑내기 친구 입니다. 정종규하고 정혜민,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종규도 몸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씨들의 연합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옥철이 힘을 써주고 6번하고 3번이 붙어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옥철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뭐 정혜민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이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때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일요경주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6번이 1번보다는 3번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6번, 3번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5배나 1.2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도 비슷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성급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쌍승하고 복승하고 배당 차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7번과 3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우가 털어내게 된다면야 뭐 7번과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6번과 4번이죠. 6번과 4번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혜민이 정종규를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태우가 정종규를 밀어내지 않는 이상은 6번과 3번 깔끔한 한방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은 4번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 3번, 4번이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이 얼마만큼 선행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선행 시속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3차권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버텨내기 조금 버겁다는 점에서 이태호가 3차권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감 있고 유리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 90년 동갑내기 친구들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죠. 인천이 직전 회차 부상 후 올 시즌 첫 출전했습니다. 금요 경주, 토요 경주는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갔는데 결승전에서는 정하늘이 자리까지 양보하진 않았어요. 결국 인천이 정하늘에게 자리를 뺏기는 했습니다만 착순권 진입에서는 4차권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인천, 작년 그랑프리 때 결승전에서 그랑프리 마지막 날에서 낙차 사고를 당했었죠. 연말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인천, 과연 성낙송 상대로 제기라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성낙송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결승전은 연대 세력이 없다 보니까 힘든 경주 펼쳐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나름 2차권, 3차권까지 진입에 성공하고 있는 성낙송, 아무래도 인천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유섭이 먼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인천이 마크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뒷자리를 김주호가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조봉철이 인천을 임유섭을 상대로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성낙송이 쉽게 풀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유섭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고 김주호의 뒷자리를 박성현이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봉철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유섭의 선행을 인천이 몰고 가면서 직선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성낙송이 5번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성낙송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임유섭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인천 직전 회차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토요 경제도 후미 견제 확실하게 챙겨줬어. 후미 견제까지 했었던 인천의 선전 가능성을 한번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유섭이 잘 가면 5번이 몰고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배당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입니다. 단연독 보이죠. 복승 한방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주석이 때려주고 조봉철이 반바퀴 성낙송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인천을 임유섭으로 인천이 막혀 나가려고 하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번과 7번이죠.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유섭이 얼마만큼 나올지, 인천을 중심으로 팔려 나갈지, 성낙송으로 중심으로 팔려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낙송이 조봉철이 아닌 임유섭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1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은 좀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성낙송이 조봉철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천을 상대로 임유섭 끊어먹기 나서면서 살짝 수입해 나가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4번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개인적으로 4번이 희속감이 좋기 때문에 인천 1을 활에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 쪽 유리하다,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 아무래도 5번, 1번, 4번이 유리한 편성의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5번, 1번, 4번, 3복경 주권 쪽에 5번, 1번, 4번, 3복경 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잘만 하면 4번, 5번, 3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성낙송이 조봉철 믿다가 흘러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복승에서는 김주의 틈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하고 7번을 묶어서도 3복승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임유섭만 활용해 나간다면 성낙송 견제 충분히 가능한 만큼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복승 중심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양승원이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28기 수석 졸업자 손정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수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기홍보다 점수가 더 높아졌습니다. 특성급 준강자처럼 점수가 많이 높아진 손재영, 과연 양승원이 손재영을 인정할 것이냐, 공태민을 뒤에다 두고 견제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영이 힘을 쓰면 양승원이 막혀
나가고 공태민이 쫓아 들어가고 박경호가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지영의 선행감이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태민의 저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칫 공태민에게 양승원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양승원이 다소 좀 한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버티지도 못하고 종속이 떨어지고 있고 최입이 나오지 못하고 또 몸싸움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태민이 이 점 적극적으로 파고들게 된다면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으로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아무래도 공태민의 취입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양승원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2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2번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28기 졸업순위 수석 졸업자입니다. 손재영도 희소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3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2번,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 두 차권인데 2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양승원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지 못한 견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서로 2번하고 4번이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수석 졸업자 다운 희속감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지게 된다면 공태민이 쫓아가거나 박경호하고 손재영이 목청고 출신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3번의 뒤를 7번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7번입니다. 3번, 7번 정도는 3번, 4번하고 3번, 7번 정도는 손재영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자라는 점에서 2번 편성 3, 4, 3, 7 과감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태민과의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손재영이 아무튼 뭐 특성급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임채빈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였었기 때문에 음성 경륜 1위였었던 손재영이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3-7, 3-4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2번, 4번 쪽에 2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뭐 공태민이 힘을 썼는데 양승원, 공태민이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기존 강자들이죠. 박기용과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천고 출신들인 손재영과 박경호가 효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이 불안하기 때문에 광명 특성급 16경주 3번 손재영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